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 10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4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전쟁 여파로 국내 식량 위기까지 전개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교수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제유가 급등이 생수와 라면 등 생활 필수품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오일 쇼크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원유 가격 상승은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을 동시에 밀어올려 식품 전반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한 만큼 장기전으로 갈 경우 서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정부 차원의 선제적 물가 안정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수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수산물을 보관하고 운송할 때 생산 허가가 없는 안정제와 산업용 알코올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중국 관영방송사의 폭로를 통해 드러났으며 활어수조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으면 물고기가 갑자기 잠잠해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소비자들의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해당 약품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장기간 섭취 시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감독당국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다시 한번 높아질 전망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3일이란 전쟁 확전 양상에 6%대 급락하며 5,400선을 겨우 사수했습니다. 올해 6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이 모두 하락하는 전면적인 매도세가 펼쳐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7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주도 업종이 특히 큰 타격을 받았으며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의 향방에 따라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항공권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혼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같은 노선 항공권이 불과 몇 달 사이에 16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오르면서 예비 부부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오는 9월 결혼을 앞둔 한 예비 신부는 억울해서 결제 버튼을 누를 수 없었다며 여행 취소를 결정했다고 토로했습니다. 항공유 가격 상승과 운항 노선 축소가 겹치면서 동남아와 유럽 노선 모두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여행업계에서는 당분간 항공권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내 여행이나 가까운 일본 노선으로 대체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훈이 23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9시께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피해자 A씨의 차량을 막아 세운 뒤 전동 드릴로 차창을 깨고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훈은 범행 전 피해자의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이전부터 김훈의 스토킹에 시달려왔으며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네이버 주가가 장기간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서는 주가가 30만 원을 돌파하면 증시 고점 신호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AI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와 광고 시장 둔화로 실적 개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의 AI 검색 서비스와 커머스 사업의 성장성에 주목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주가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AI 기반 서비스 전환이 본격화되면 실적 반등과 함께 주가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생후 2개월 된 딸을 혼자 둔 채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여성안전관은 지난해 12월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아기가 잠을 잘 자고 있길래 잠깐 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외출 시간은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혼자 남겨진 아기는 A씨가 돌아왔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아 돌봄 사각지대와 미혼모 지원 체계의 부실함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8번째 소식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의 반발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 대표는 당을 위해 희생이 필요한 때가 있다며 주호영 의원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지방선거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9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컴백 공연을 둘러싸고 경찰의 과도한 통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연 당일 경찰은 광화문 일대 도로를 대규모로 통제하고 관람객 이동을 제한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는 행사에서는 안전 대응이 여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사전 안내 부족과 과잉 통제로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소식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포천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격분에 살해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포를 느낀 전 연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응급조치와 처벌 강화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란 전쟁 확전으로 인한 오일 쇼크 우려와 코스피 급락 소식부터 잇따르는 스토킹 범죄까지 굵직한 뉴스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